네, 갈피를 못 잡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하게 갈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상한데요. 국가의 어른으로서 유일하게 갈피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쌍특검법 이제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예상된 순서죠. 어떻게 보십니까? 쌍특검법이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이죠. 네. 그러니까 도이치뱅크스 사건 등 안에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건이에요. 거기에 일체의 이제 사건. 뭐 여러 가지 넣겠다는 거기에는 거죠. 최근에 문제대가 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기에는 가방 받은 거. 명품 가방 몰카 사건. 예. 300만 원짜리를 명품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관 그래 낙인을 찍어고 서울시내 곳곳에 명품 돌려줘라 이렇게 돼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제 김만배란 자로부터 50억씩 받았다고 하는 권순일, 그다음에 박영수,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예. 그다음에 역시 민정수석이었던 최재경, 그리고 인터넷 유력 언론사 사장, 요 사람들이 50억씩 회장, 받아먹었다. 이제 이런 사건인데, 요걸 쌍특검이라고 하거든. 네. 그 지금까지 이 방송에서는 이 50억 클럽은 되게 묻혀버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쌍특검법도 위헌이야. 첫째로 이게 특검 선택권을 대통령에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임명하는 거예요. 특검을 선택할 권한이요. 그렇지. 그거 없고 그다음에 비사실 공표죄를 면제해버렸어. 네. 수시로 방송하듯이 부르고 참고인 부르고 피의자 부르고 하는 이 과정을 생생히 알려라. 그러니까 피사실 이 특검에 대한 피사실 공표죄는 면제다. 그건 처벌하지 않는다. 요래버리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는 딱 명시한 것이 도이치뱅크스 주가 조작 사건.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 1년 반에 걸쳐서 샅샅이 뒤졌거든. 네. 그 혐의가 없는 게 인정됐어. 거기다가 공소시효도 만료된 사건이야.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일이고. 예. 그런데도 이걸 끄집어내는데 그거 보면 도이치뱅크스 사건 등 수사 중에 드러난 김건희 관련 사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 넣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명품 가방 몰카 찍힌 사건. 언제 어디서 받았느냐. 왜 받았느냐. 이거 이제 추궁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가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다 악질적인 위헌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에서 국무총리 주재에 아래 이 특검 법안을 대통령 이름으로 국회의 제2에 붙이겠다. 이게 거부권 행사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국회가 이게 출석 3분의 2 이상의 이 의결로 이게 다시 의결하지 않는 한 이 법은 폐기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양날의 칼에 이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특검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두들기고 이걸 악용하려고 말이죠. 네. 이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특검법 특히 김건희 특검법 거부만 해버리고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법률 행위. 대통령의 통치 권력 아래 헌법 절차에 따른 법률 행위. 국회에서 넘어갔다. 헌법 조항에 따라서 돌려보냈다. 이건 법률 행위인데 여기에 오늘 아침 현재까지 정치 행위가 생략돼 있다. 정치 행위가 생략됐다. 있다. 대통령은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거 법률 행위를 하는 자리인 동시에 정치 행위가 있어요. 정치 행위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 설명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 국민이 설득 설명 안 되고 있다 이게. 그럼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이게
특검 추천권도 이재명이 갖고 있다.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자신이 있으면 말이지 받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아, 자신이 있으면 대통령이 자신이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뱅크스 그 이미 대통령 부인 되기 전에 주가 조작은 사실과 다르고 혐의가 없다. 그다음에 몰카 사건은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특검 받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이 일반 여론조사에서 안 믿지만 연초 여론조사에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게 70%야. 그러니까 상당수가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거 받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50억 클럽도 이재명이가 늘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당이라 해가 억울한 걸 뒤집어 씌웠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특검에 조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특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받았을 때 오는 총선거까지의 여러 혼란과 이런 계산을 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지. 설득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지. 직접 나서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대통령 부부가 나서야 돼요. 도이치뱅크 사건 사실 이렇다. 부인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몰카 사건은 내 중대 실수다. 중대 실수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받아야 할 일을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그것도 못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만한 일의 잘못이 있어도 지도자는 여러의 잘못이 있다고 크게 해놔놓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거부권 행사한 채로 그냥 묻어간다. 선거운동까지 계속 이것을 이슈화될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동훈 바람을 갉아먹는 행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바람에 기대가지고 이 모든 것을 거부권 행사에도 덮으려고 생각하는데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이 돼야 되는데 정권 심판이라는 것에 여론조사에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수도권에서도 지극히 1% 내외의 간발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선거에 이게 정권 심판이라는 게 먹혀 들어가면 한동훈 바람이 이게 상당 부분 꺼질 위험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선거의 주연은 윤 대통령이다. 어디까지나 주연급 조연이 한동훈이지 한동훈 바람만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편천하라고 하는 말을 내가 모두에 했는데 이게 유학의 어떤 그 교리로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 내려오는 말인데 수신 우선 스스로의 잘잘못을 잘 다듬어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제가 집안을 평안하게 해야 된다. 집안을 평안하게 되고 평안하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도 잘 다스려야 비로소 나라 일을 볼 수 있고 그래야 평천화가 세대가 된다. 그러니까 요게 맞춰야 돼. 요게 맞춰서 윤 대통령이 지금 수신해야 할 부분 그리고 제가 해야 할 부분은 부인일이야. 부인일. 부인일이야. 불행하게도. 이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이봉규 대표나 나를 비롯한 그 무당파 재야 인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타깝고 기가 막힐 일이야. 이게. 어? 우리는 윤석열 후보만을 봤더니 그 뒤에 김건희 여사가 따라와갖고 자가 막 침소봉대 해가지고 야당에 이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래갖고 지지율 떨어뜨린 요인이 돼버렸다 이게. 아니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도 이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게 특검을 이제 이재명이가 원하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고 그 다음에 특검에서 나오는 이거 피사실 공포를 막 그냥 선거 전에 가짜 뉴스까지 덧붙여서 막 그냥 쏟아내면 이거 해명할 길도 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받으면 안 된다는 우파들의 이제 우리 우파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 받은 건데 대국민 설득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지. 이거 저는 이걸 받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국민이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 법률가 아니에요. 그렇겠다. 어? 예. 그 같은 법조인 가운데도 이게 왜 위헌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예. 국민이 법률가가 아니니까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네. 사전 사후에 설득하는데 사전 설득 지금 전혀 없었고 이거 왜 뚝딱 거부권만 행사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하기 전이라도 설득하면서 거부권 행사했어요. 아이 말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용산에서 국회 통과되니까 이 거부권 행사는 여러만 해버렸거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도이치뱅크 사건의 수사가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져서 무혐의였다는 사실. 네. 그다음에 여기 몰카 명품 가방 몰카 사건은 악랄한 이 함정에 빠진 게거든. 서울의 소리라는 좌파 매체가 아니 그런 분들은 돈도 많은가 봐. 300만 원 들여가 물건을 사가지고 이북을 들락거릴 목사한테 줘서 이걸 갖다 주는데 요 손목시계 촬영기를 요렇게 찍어서 네. 녹음되게 하라. 화면도 나오게. 악랄해요. 이건 이렇게 되면 내가 좀 선을 넘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나사렛 예수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게 내가 함정에 빠졌다. 그러나 내가 대통령 부인이다. 아 그런 지금 솔직하게 설득을 아니 그러니까 대국민 얘기를 설득을 해야지. 해야 된다. 하고 이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과한다. 그 남편인 대통령도 사과한다. 수신 죄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억 클럽 사건은 권순위를 왜 지금까지 못 잡아요? 그건 나도 분노하는 일이야. 그러게요. 1년 7개월 됐는데. 어? 그러게요. 권순일 김만배라는 놈은 그 본안 사건에 보석이 돼가 돌아다니고 말이야. 권순일하고 권순일하고 유착된 게 증거가 나온 것마다 여러 가지인데 권순일로 인해서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선거 경선 때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해가고 살아나서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이거야. 네. 이거 생각하면 권순일을 왜 지금까지 사법 처리 안 했느냐. 그 나라도 그 감정이 있다고 1년 7개월 동안 도대체 검찰은 뭐 했느냐. 그 검찰은 대통령 지휘 아래 있는 검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대통령이 그러면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나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거부권 행사해가 특검 안 하게 됐다. 그럼 50억 클럽은 그럼 언제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근데 저놈들은요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사과했으니까 됐고 이게 아니라 인정했지 않느냐, 죄를 인정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사과도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 국민이 네. 그 수준에까지는 안 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놈들 말이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저놈들도 우리 국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부안해동할 일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더 이게 기세등등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똥낀 놈이 썩내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진범이라고 하는데 뭐 속수무책이지.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이 유학의 오랜 이 지침을 한 번 더 되새기길 바라는데 윤 대통령은 공약 중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사하는 이유의 첫째가 저는 구중궁궐이거든. 그거 들어가면 구중궁궐이요. 네. 대통령에는 본관과 비서동 떨어져 있고 구중궁궐이야. 네. 일이 있어서 부르면 양 급히 쫓아가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민 속에 있겠다. 그리고 소통하겠다. 그래서 용산에 내 집무실은 2층이고 기자실이 1층이다. 청와대는 본관에 대통령이 있고 기자실은 춘추관이라고 차를 타고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는 박수를 쳤지요. 아, 이거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공화정 아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할 능력이나 자신이 없으면 본인이 대통령 후보에 나서지 않아야지. 본인이 말이야. 그러니까 멀리 따질 것 없이 민망한 일이지만은 박근혜, 문재인 그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컴퓨터에 입력된 걸 가지고
수석비서관 회의가 국무회에서 이걸 읽잖아, 읽지. 그리고 읽으면서 그때 첫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가고 배신자는 가려내야 된다고. 배신자. 네. 그러니까 유승민이 뭐 김무성을 지칭한 것 같은데 예. 결국 그 62명이 그 이제 탄핵에 찬성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나서 조용히 소통할 일을 인터넷을 보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대통령이 자승자박 행위를 한 것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에 써가지고 요렇게 네. 이게 대통령 안 해야지. 안 나서야지. 그걸 소화할 능력이 없다면. 근데 윤석열은 그런 공약을 하길래 집무실 옮기는 이유 2층에 대통령실, 1층에 기자실, 수시로 기자회견. 그 도어 스토핑 했는데 그건 나 그만뒀어야 돼. 왜냐니까 그거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출근길에 돌발 질문을 받고 뭐 머리를 정리할 새도 없이 그래서는 안 되니까. 기자회견. 그러면 기자실에 내려와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참모들 의견 들어가 대체로 머리를 정리가 내려와서 그걸 왜 못합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죠. 그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작년에도 있었던 연두 기자회견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하면 안 된다, 이게. 일하면. 윤석열 대통령님. 그러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우리 박찬정 변호사님께서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소통 실패에 대한 이 후폭풍이 이 거부권에 대한 후폭풍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이 이 정도 걱정하는 거 보면 영향 준다고 봐야죠. 이거 절대로 영향 준다는 말은 내가 안 한동훈 바람이 하겠지만 어떻게 영향을 줘야죠. 프랑카드가 계속 걸려 있잖아요. 네. 명품 가방 김건희 돌려줘라.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요. 그리고 내가 임기 초에 윤 대통령 격려하는 의미에서 당신은 맷집도 크고 순발력도 있고 하니까 기자회견에 단박에 익숙할 수 있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노변담화 얘기도 했고 처칠의 소통 방법까지 한두 차례 말씀하셨죠. 얘기를 해서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 했죠. 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기대에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종당에는 지금 특검법을 이런 식으로 해가 국민 설득에 실패하고 있다. 그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변호사님은 아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윤석열 대통령을 아끼는 마음에서 아주 진정 어린 충고시니까 잘 대통령실에서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족을 하나 달아야 되겠어. 네네. 다시죠.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저와 이른바 우파 제야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를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의 밀물처럼 쳐들어오는 걸 일단 중단시키는 도구로 거기에 이재명하고 윤석열밖에 없었잖아요. 예.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나죠. 도구로 우리 힘으로 그걸 후보로 만든 건 아니지. 그렇죠? 네. 당내 메커니즘에 따라서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우리로서는 믿음지 못하고 처음 보고 정치 무경험자지만은 아따 이럴 수밖에 없다 하고 우리는 지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에도 우리가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고착되고 총선거에 그와 가족의 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희는 너희라. 내 경상도 말인데 너희는 너희다. 그럼 너희가 날 알아서 뭐 지지하다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럼 우리말에도 귀를 기울여야지. 귀를 기울이시오. 윤 대통령. 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